안녕하세요 캥치님들, 명품 캥거루입니다. 오늘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먹는 날 단백질 단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단식일을 하는 방법, 단백질 단식의 장점, 단백질 단식일에 주의해야 할 점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백질 단식일을 하는 방법, 일주일에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를 단백질을 먹지 않고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 단식일에 권장하는 섭취량은 탄수화물은 50g에서 150g 사이, 단백질은 15g 이하, 지방은 평소 섭취량 그대로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요. 이는 활동량이 적은지 아니면 고강도 운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는 분들은 운동을 하면서 탄수화물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루 150g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키토제닉 식사에서 탄수화물량과 단백질량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를 위한 키토제닉 다이어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을 자신의 체중에서 g으로 바꾼 양을 드셔보세요. 제 몸무게가 60kg이라면 60g의 순 탄수화물을 먹으면 됩니다. 여기서 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탄수화물량에서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식이섬유를 제외한 탄수화물량을 말합니다. 지방량은 배가 고프면 더하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덜어내는 방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15g 이하로 먹는 것인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더 적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야지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단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백질 단식에 이점을 누리지 못한다면 단백질 양을 조금 더 줄여서 드셔보세요. 다음으로 단백질 단식일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가포식작용이 활발해진다. 단백질 단식일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단식을 하지 않고 단식의 이점을 상당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단식일을 가지면서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들 경우 우리 몸속에서 자가포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노화 방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자가포식작용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가포식작용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속에 남은 찌꺼기인 죽은 세포소기관, 손상된 단백질, 산화한 입자 등등을 우리 몸에서 스스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포식작용은 노화를 방지해서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비결로 유명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방식 중에 자가포식작용을 가장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단식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단식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 때문에 단백질 단식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FMD 식단은 단백질 단식일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분석한 FMD 식단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 경우 인슐린 수치가 낮아진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단백질 과다 섭취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백질의 경우도 인슐린을 자극하기 때문에 단백질 단식일을 가지면서 인슐린 수치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경우는 식이섬유와 지방과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속도가 더뎌져서 인슐린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단식일 권장 섭취에 따라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인슐린 감소 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꽤 오랜 기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단백질 단식일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세 번째, 근육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단식일을 할 경우 엠토르라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엠토르는 분비량이 많아지면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입니다. 단백질 단식일을 할 경우 엠토르의 분비량이 낮아지는데요. 이 때문에 근육이 감소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엠토르라는 호르몬은 바닥을 치면 급반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엠토르의 급상승 때문에 근육 증가 및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 키토제닉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단백질 단식일을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어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인 불면,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만병통치약 같은 단백질 단식일이지만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백해무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 단식일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단식일은 치팅이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먹어도 된다고 해서 당분이나 가공된 탄수화물을 드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밀가루나 단당류의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고구마, 감자, 단호박, 쌀 등의 음식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쌀의 경우는 밥을 지어서 차갑게 식혀서 먹을 경우에는 저항성 전분의 역할도 하니 양 조절을 잘 해서 드셔보세요. 두 번째, 탄수화물과 지방을 같이 섭취해주세요. 탄수화물의 경우 지방과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천천히 소화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강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또 탄수화물을 단독으로 섭취할 때보다 포만감이 금방 와서 과식을 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과 지방을 같이 먹으면 안 좋다고 생각해서 같이 안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 탄수화물이 빨리 소화돼서 금방 배고파져서 탄수화물을 과식하게 되고 결국에는 치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먹던 양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바꾼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에 식사를 하셨을 때 지방이 없어서 탄수화물만 먹었을 경우에 식사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방을 더 섭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를 할 때 같이 섭취하시라는 것이지 나중에 추가로 섭취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 번째, 케톤 사용이 익숙해졌을 때 시도하세요. 아직 몸이 케톤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단백질 단식일을 시작하면 몸이 케톤에 적응하는 게 더뎌질 수 있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한 달 정도의 적응기를 거친 뒤에 시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단백질 단식일을 하면서 근육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거나 탄수화물 폭식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면 단백질 단식일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과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은 몸에 안 좋을 수 있지만 간헐적인 단백질 부족은 몸에 오히려 이로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단백질 단식일을 종종 갖는데요. 단백질 단식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비빔밥과 볶음밥입니다. 두 가지 음식 모두 채소도 먹을 수 있고 탄수화물도 적정량 먹을 수 있고 좋은 지방도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단백질 단식일을 하는 방법, 일주일에 1일이나 2일 단백질 섭취량을 15g 이하로 제한한다. 이때 탄수화물은 원래 먹던 단백질 양만큼 먹고 지방도 원래 먹던 지방량만큼 먹는다. 단백질 단식일의 장점, 첫 번째, 자가 포식 작용이 활발해진다. 두 번째, 인슐린 수치가 낮아진다. 세 번째, 근육량이 증가한다. 네 번째,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단백질 단식일에 주의할 점, 첫 번째, 단백질 단식일은 치팅데이가 아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과 지방을 같이 섭취한다. 세 번째, 케톤 사용에 익숙해졌을 때 시도한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종 모양의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